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기후 4대 악당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저도 두 아이 아빠기도 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성큼성큼 위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린피스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김지석이라고 하고요. UNEP에서 작년에 좀 약간 폭탄 보고서 같은 게 나왔어요. 1.5도 상승해서 멈추는 게 그래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현재 1도 정도 올라가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1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7.6%씩 줄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근데 7.6%가 줄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이제는 비상사태다. IMF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블랙록이라고 전 세계에서 최대 그 규모의 자산 운용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금융이나 자산 관리를 면에서도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유엔 사무총회 표현을 빌리자면 완전한 재앙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보고요. 먹을 게 없으면 또 사회도 불안정해지죠. 그 생물들이 뭐 적응하네 뭐 이러지만 산호초는 지금 절반 정도 이미 죽었어요. 생물들이 못 견뎌서 죽어나가는데 뭐 거기서 무슨 경제와 뭐 낭만과 뭐 문학과 생활이 있겠어요?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그 뜨거운 온도를 견디는 바이러스가 더 숫자가 늘어나서 사람이 면역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좀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 몇만 년간 뭐 한 몇십만 년간 녹지 않았던 얼음과 이 동토가 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한동안 활동 안 했던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건지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논문 발표하고 호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온실가스 줄여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87년도고요. 그 로스 가노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나온 보고서에 이대로 가면 온실가스 못 줄이면 2020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좀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양상의 산불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딱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기후학자들이 했던 것도 다 맞았어요. 지금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빨리 위기를 대처해야 되는데 힘드네요. 답답합니다. 이 양이나 소나 이렇게 풀을 먹고서 그거를 위장 뭐 4개로 소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메탄가스라는 게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30배 강한 온실가스라서 육고기 소비를 2050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 90% 정도 줄여야 된다. 나중에 한 10%만 먹는 식으로 가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이 안 된다.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 자연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뭐 한 10,000년, 뭐 몇만 년 사이에서 이렇게 간빙기 빙하기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굉장히 빠르고, 사람은 태어나서 나이 들면 죽지만 중간에 갑자기 나빠져서 죽는 거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 원래 죽는 겁니다 말하는 거는 의학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걸 안 하면은 숲이 보존이 되느냐. 지리산이나 한라산에 구상나무라는 것들은 다 지금 죽어서 하얗게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눈이 잘 안 오고 그래서 건조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죽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제선충 아시죠? 소나무 막 다 죽인,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겨울에 안 추워서 살아남기 때문에 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경관 아니면 이 숲을 지키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설치를 안 하고 있겠다라는 거는 흉터 남을 수 있고 독한 약 먹기 싫으니까 치료를 미루자라는 건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좀 결단이 필요하고, 기후 변화가 문제라는 거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유엔에서도 다뤘던 얘기고요. 작년까지 해서 25번째로 기후변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첫 회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60%가 늘었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었지만 해결 난 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기가 된 거죠.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기후변화법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 과학자들이 더 심각해요라고 하니까 반영을 해가지고 국가 목표를 바꿨어요. 2050년까지는 0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100% 감축. 그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 정치권에서는 그린딜이라고 해서 정부가 재정 투입과 개입을 해서 전체 방향을 한번 바꿔보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인류의 마지막 시도예요, 이거는. 영국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가솔린차, 휘발유차, 디젤차, 그다음에 우리가 친환경차라고 부르는 하이브리드 차도 판매 금지를 하는 걸로 목표를 이제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아리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쓰는 전기만이라도 100% 재생에너지를 쓴다라는 게 보통 풍력이하고 태양광이요. 한 220개 정도 기업들이 지금 가입을 해가지고 달성한 곳도 있고요. 뭐 애플이나 뭐 구글 이런 데는. 근데 우리나라는 가입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 실천 중에서 약간 의미 있는 거는
전기차를 산다거나 태양광 발전소를 옥상에다 만든다거나 비행기가 사실은 온실가스 굉장히 많이 내뿜어요. 유럽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여행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뭐 플라이 쉐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역 마일리지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많이 탈수록 혜택이 많잖아요. 거꾸로 2번, 3번 되면은 세금을 더 내서 비행기 표가 비싸진다거나 이런 건 논의가 되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하려면 경제가 무너진다. 뭐 탄소세를 부과하면은 경제가 못 견딘다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약간 낡은 인식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수출 국가라는 특수성상 우리가 만들어서 그 파는 제품들이 기후 위기 상황에 맞지 않아서 판매가 안 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저는 봤을 때 더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의 모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 주도로 사회 변화가 좀 있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빨리 이거를 나서셔서 역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